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43번째 시간 교재에서 43일차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중회귀 분석에 있어서 이 다중공선성이란 것은 이 독립변수들이요, 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 변수,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강하면은 이 다중공선성이란 게 생기는데, 이 다중공선성이 이 분산 팽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분산 팽창이란 게 발생을 하면은 회귀계수들 간의 어떤 신뢰 구간이 넓어지면서 T 통계량의 신뢰성이 저하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 독립변수 X2와 X3가 이 분산 팽창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이 이제 커지면서 두 개의 변수의 신뢰 구간이 겹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예측 변수 각각이 이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에 이 기여하는 정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산 팽창은 이 추정 개수의 분산이 커지게 되면서 개수의 신뢰 구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 구간이 넓어지면은 이 정상적인 범위보다 0을 제로를 포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판단을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죠. 네. 자, 따라서 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제2종 오류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0을 포함한다라면은 회귀계수를 좀 더 정확하게 그 유의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뢰 구간이 넓어진 상태에서 0을 포함하게 되면은 제2종 오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제2종 오류가 뭐라고 했었죠? 예.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참으로 판명하는 경우입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2종 오류라고 했었죠. 자, 다중 공선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 두 변수가 이 동일한 이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회귀 모형에 같은 변수를 두 번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회귀계수의 이 표준 오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표준 오차, 이 분모에 있는 표준 오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t 값이 작아지겠죠. 예, t 값이 작아집니다. 자, t 값이 작아지면은 임계치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되고 P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할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중공선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중회귀 분석에 사용했었던 엑셀 파일, 조직 충성 파일을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계 데이터 이 메뉴에서요. 예, 통계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시면은 예, 상관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자, 입력 범위에는 독립 변수들만 설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변수명까지 같이 설정을 해 줬으면은 자, 첫째 행 이름표
사용해 체크를 해주시고, 자, 출력 결과가 나타날 셀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엑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셀 파일을 자 이렇게 열었으면요. 자, 데이터로 가가지고 자, 데이터 분석을 눌러줍니다. 예, 영문으로 돼 있는 엑셀에서는 코렐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코렐레이션. 고용 불안, 차별 대우, 상생 경영, 자선 활동 이 네 개가 독립 변수가 되겠죠. 예,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름표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값이 나올 셀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예, 이렇게 상관관계 테이블이 이렇게 결과값으로 주어집니다. 예, 좀 보기 좋게 한번 소수점 한 셋째 자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표를 보는 방법은요. 예, 자, 이 고용불안이라는 변수하고 차별 대우 간의 상관 계수는 0.294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불안과 상생경영은 마이너스 0.043이 이제 상관계수로 나왔고요. 자선활동가는 마이너스 0.256이 나왔습니다. 차별대우와 상생경영 간에는 마이너스 0.22 하나가 나왔고 자선활동하고는 0.010, 상생경영과 자선활동은 0.383이 나왔습니다. 자, 같은 변수들끼리는 당연하게도 상관계수가 1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립변수들 간의 이 상관관계 값을, 상관계수를 정리한 테이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관계수 값들을 갖고 어떻게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강한지 아니면 적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엑셀로 다중회귀 분석을 했었던 결과입니다.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다중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539로 나와 있죠. 이 다중 회귀계수 0.539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중 상관계수보다 개별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큰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큰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엑셀에서 이제 봤었던 그 결과값들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다중 상관계수 0.539로 나왔고요. 각각의 변수들 간에 1대1로 대응을 했을 때에 상관계수 값이 다중 상관계수보다 큰 값이 없기 때문에 다 모두 다중 상관계수 값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중공선성 문제는 이 분산 팽창을 일으킨다고 했죠. 자, 그 분산 팽창에 대한 통계량이죠. 분산 팽창 인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산 팽창 인수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더욱 포괄적인 검정 방법으로 자, 독립 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개의 독립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한 번씩 설정해서 분산 팽창 인수가 4개가 계산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를 선택해서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독립 변수들만으로 이 새롭게 설정된 종속 변수를 추정해서 새로운 결정 계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정 계수들이 이제 4번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분산 팽창 인수를 구하는 이 수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VIF 값, 분산 팽창 인수입니다. VIF 값을 구했을 때 이 분산 팽창 인수가 1.0이 나오면은 분산 팽창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2.0 정도가 나오면은 그 약한 분산 팽창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10 이상이 나오면 강한 분산 팽창이고, 자, 100 정도 나오면 아주 심각한 분산 팽창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 충성 엑셀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잠오비에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오비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요. 그 애널라이즈 메뉴에서 리그레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리그레션을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변수를 이동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변수를 자 디펜던트 베리어블에다가는 종속 변수인 조직 충성을 이동시키고요. 독립 변수들은 이 코베리에이츠라는 창에다가 이 네 개의 독립 변수를 하나하나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변수들을 적절한 범주에 이동을 시켰으면요. 자, 그 아래에 가정 확인 모형 적합도 그리고 모형 개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정 확인 모형 적합도 모형에 대한 어떤 개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요. 자, 이런 이제 그 회귀 분석 옵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아마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상관계수 값하고 그 R 스퀘어 결정계수 값에만 아마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된 결정계수 체크를 해주시고 자, 오토 코렐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자, 자기 상관 검정 체크를 해주시고 콜 리니어리티 스테이티스틱스에서 공선성 통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표준화된 추정치죠. 표준화된 추정치 체크해 주시고 신뢰 수준 95%를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값 나오고 자기 상관 검정하고 VIF 값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실제로 한번 잠오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오비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온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애널라이즈 가가지고 리그레션 클릭을 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선택해 주면요. 이렇게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먼저 조직 충성을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용 불안부터 독립 변수를 하나씩 차례로 이렇게 코베리에이트 창에다가 옮겨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 가정 확인 어쓰션 체크 눌러주라고 했죠. 자, 그리고 모델 핏 자, 눌러주고 모델 개수, 모델 코어 에피시언트 눌러준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계수 R 값하고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으로 자 가정 확인에서 어쓰션 체크해서 자기 상관 검정을 한번 체크를 해주고 자 공선성 통계 체크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모델 계수에서, 자, 표준화된 추정치, 그리고 신뢰 구간 95%.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결과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모델 적합도 측정한 걸 보시면요. 아, 여기 요걸 빼먹었네요. 예. 조정된 결정 계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엑셀로 분석했을 때 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살펴봤었던 다중 상관계수가 0.539 이렇게 나왔고요. 자, 결정계수 0.29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결정계수는 0.266. 자, 조정된 결정계수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예, 결정계수 값하고 그 차이가 크면은 이 변수 중에 독립 변수 중에 의미가 없는 변수가 그게 어떤
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미약하고 의미가 없는 변수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0.299과 0.266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네 개의 독립 변수는 이 모형에서 적합하게 지금 선택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P값을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 차별 대우하고 상생 경영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대우와 상생 경영 이 변수는 종속 변수인 조직 충성에 미치는 어떤 영향 관계에 있어서 그 회귀계수 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고용불안과 자선 활동은 P값이 0.05보다 크죠. 예. 자, 그리고 95% 신뢰 구간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고용 불안하고 자선 활동은 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차별 대우와 상생 경영은 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어심션 체크 한 것에 대한 이제 결과값들이에요. 그래서 자, 오토 코렐레이션 그 자기상관 검정한 결과입니다. 이 자기상관 검정을 한 결과는 이 더빈 왓슨 검정이라고 해서 회귀 모형의 오차에 자기상관이 있는지를 검정하는 거예요. 자, 이 자기 상관이란 거는 인접한 관측치의 오차가 상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가 상관이 되어 있으면은 최소 제곱법이 개수의 어떤 표준 오차를 과소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더빙 왓슨 검정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겠고요. 출력된 결과 보시면은 이 더빙 왓슨의 이 통계량이 그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고요. 자, 4에 가까울수록 숫자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반면에 2에 숫자 2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거나 매우 미약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더빈 왓슨의 이 통계량이 2.14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공선성 문제가 미약한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VIF 값이 나와 있습니다. VIF 값, 공선성 통계량. 아까 여기 체크를 했었죠. 자, VIF 값을 보시면은 자, 각 1.21, 1.20, 1.27, 1.3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VIF 값이 전체적으로 거의 1에 가깝죠. 1에. 그렇기 때문에 분산 팽창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산성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산성이란 거는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자, 이분산성이 존재하면요. 이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 추정될 수 있고, 자, T 통계량이 또 증가해가지고 신뢰 구간이 좁게 설정돼요. 신뢰 구간이 좁게 설정되면은 정상보다 좁게 설정되면은 예를 들면 정상일 때는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 신뢰 구간이 좁게 설정되면은 0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오타네요. 제1종 오류가 즉 귀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판단해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분산성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추정된 종속 변수에 대한 잔차 산포도를 이용해서 이분산성을 검정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추정된 y 값이죠. 추정된 y hat. 그래서 이 잔차 산포도를 유형별로 지금 이제 예시로 그려놨는데요. 자, 이 A에 있는 산포도처럼 잔차의 합이 0,
이 0을 기준으로 그어진 이 X축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이 퍼져 있는 형상이어야 이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 오차항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오비에서 잔차의 삼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잔차의 삼포도는요, 여기 그 아까 가정 확인, 어쓰션 체크에서 레지듀얼 플러스를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오비 화면으로 왔는데요. 보시면은 예, 요거 체크해 주라는 얘기. 체크해 주면 자, 이 밑으로 지금 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고용 불안, 차별 대우, 상생 경영, 자선 활동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이 정도 형상이면은 고루 퍼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3일차 다중회귀 모형에 있어서 이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실전 데이터들을 갖고 몇 가지 또 이 변형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